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우리 용액의 농도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용액에 관련된 내용들, 개념어들을 조금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어 선생님이 한 4가지 정도 조금 중요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일단은 먼저 용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해 과정이 뭐냐라고 본다면, 자, 가장 간단하게 우리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설탕물 만들기야. 설탕물 만들기. 그래갖고 선생님이 설탕을 준비했고요. 얘를 어디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녹일 예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설탕을 물에 녹였어? 설탕 물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이 설탕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물에 녹는 물질이죠. 녹는 물질. 녹는 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녹는 점이라고 쓸 뻔했어요. 자,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설탕을 녹이는 물질이죠. 녹이는 물질. 이렇게 녹는 물질. 어떤 물에 녹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용질이야라고 부르고요. 용질을 녹이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매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섞이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해되고 있어 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르게 혼합된 용해된 혼합물 뭐라고 부르냐, 이 설탕물을 바로 용액이야 라고 부른다는 거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요 용질, 용매, 그리고 용해되고 용액이 돼라는 요 4가지 용어 정도는 의미와 함께 반드시 알아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 설탕물이 다시 설탕과 물로 돌아가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면 석출이야라고 부르고요. 우리 나중에 언제 이 얘기 할 거냐면 4단원에서 가역 반응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서 금속이 석출되거나 뭐 이런 얘기할 때 한 번 더 나올 예정이 있으니까요. 이 석출이라는 말은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그죠? 일단은 용액, 용질, 용매, 용해 요 단어를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퍼센트 농도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퍼센트 농도, 우리 농도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는요, 자, 농도 파트를 배울 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요, 농도의 정의를 뭐 하는 거? 암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오는 농도 2가지 얘기할 거거든요. 어떤 거 얘기할 거냐면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몰 농도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자, 이 2가지 농도의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암기하는 방법대로 조금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퍼센트 농도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퍼센트 농도 자주 아마 마주쳤을 겁니다. 음료수 하나를 사더라도 그 안에 단백질이 몇 프로 있는지, 탄수화물이 몇 프로 있는지, 뭐 당이 몇 퍼센트 있는지, 이런 식으로 퍼센트의 농도로 대부분의 우리 식품 첨가물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가 있지?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퍼센트 농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퍼센트 농도는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분의 1부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우리 사용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양만큼을 전체로 나눈 다음에, 그런 다음에 100을 곱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느낌이면요, 자,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100분율로 나타낸 거래요. 자, 요 말을 선생님이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요 식은요, 퍼센트 농도는요, 용액 100g이라, 즉 용액의 질량이 있어야 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무엇? 그래, 역시 마찬가지 질량이요. 이렇게 질량으로 나타낸 거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야? 100 하면 이제 100분율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무엇? 퍼센트 농도의 정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상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이것도 알기는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내용이다. 자, 요 밑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우리 사실은 요 내용을 살짝 조금만 바꿔서 용액 100g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이 xg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용액의 질량을 100이라고 놓는다면 용질의 질량이 xg이 있는 거야. x%로 놓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퍼센트 농도를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퍼센트 농도야. 농도는 용액이 100g 있어. 용액 100g당 용질의 몰수야. 아니, 몰수가 아니라 용질의 질량이야. 미안.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식으로 표현해? 그러면은 용액이 100g 있어. 여기에 용질이 만약에 xg만큼 있었다면 생각해봐. 우리 퍼센트 농도의 정의에 따라서 여기다가 100을 곱해가지고 퍼센트 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게 퍼센트 농도가 몇이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즉 x%야 라고 하면은 우리 용액의 질량, 만약에 용액의 질량이 100이었다면 그 안에 용질의 질량은 xg일 거야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다시 예를 들면 y%야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만약에 x%야 만약에 용액이 100g 있었다면 그 안에 용질은 몇 g 있었을 거야? yg 있었을 거야 라는 먼저 이 정보를 이 y%라는 말을 듣자마자 끄집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야, 왜 그런 거야? 여기다가 어차피 퍼센트 농도의 정의에 따라서 용액의 질량분이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퍼센트 농도가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약분되면서 y가 튀어나와서 y%야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 요 내용으로 한번 퍼센트 농도를 기억하시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연습 1번부터 한번 선생님이 방금 알려준 요 팁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1번. 자, 물 100g에 설탕 25g을 녹인 물의 설탕물의 퍼센트 농도는 이라고 했어. 자, 봅시다. 일단은 우리 선생님이 이거 작년에 이제 화학2 1번 문제로 냈었었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요거 가지고 25%냐 20%냐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보자마자 25g 녹였네 25%라고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근데 이렇게 낚일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농도의 정의를 똑바로 이용하지 않았던 거죠. 자, 농도의 정의에 따라서 퍼센트 농도는 뭐랑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지? 자, 근데 일단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 더하기 뭡니까? 그쵸? 용질과 용매의 질량의 합이죠. 따라서 우리는 용매인 물과 용질인 설탕의 질량을 모두 일단 더해줘야 된다는 거. 그럼 총 125g 분의 용질이 몇 g 있는 거야? 25g 있어. 곱하기 100 해주면은 퍼센트 농도가 나와주는 거다. 약분합시다. 5분의 1이죠. 따라서 요거는 20%야 라고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는 어떻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연습 2번 봐봐. 그럼 여기부터 이제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그 팁을 쓰시면 돼요. 자, 지금 연습 2번 보면은 20% 설탕물이 있어. 근데 걔가 200g 있는데 그 200g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질량을 구하래. 자, 먼저 문제의 상황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내가 얼만큼인진 몰라도 20%짜리를 설탕물을 준비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몇 g만 정확하게 200g만 떡하니 펐습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설탕들이 있을 텐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설탕 입자에 설탕의
질량만 몇 g이니? 라고 물어본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어려울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일단 20%다 라고 하는 말을 먼저 봐봐. 지울게요. 이 그림 좀 아니야, 지우지 말자. 힘들게 그렸으니까. 자, 20%라는 말을 보자마자 나는 뭘 알 수 있냐면 20%야? 이거 만약에 용액, 즉 설탕물이 몇 g 있었다면 200g, 우리 약속했는데 얘가 100g 있었다면 그 안에 설탕은 몇 g 있는 거야? 그렇지, 20g 있는 거야 라고 하기로 약속했잖아. 왜? 어차피 100을 곱해주면 약분되면서 20이 튀어나올 것이므로 어차피 이 20%의 용액의 조성은 설탕물 100g 안에 설탕 20g 들어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일단 그럼 20%라는 요 값을 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 자, 그런데 나는 설탕물 100g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탕물이 200g 있다고요. 얘가 100g이 아니라 200g 있네. 2배만큼 불렸죠, 그죠? 그럼 그 안에 당연히 설탕의 질량도 몇 배? 2배만큼 들어있을 거란 얘기죠. 따라서 40g이야 라는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200g 하는 설탕이 40g 있어 해서 답은 40g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3번. 자, 이번에 기호로 나왔네. 기호로 나왔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아. 자, X가 아니라 A%라고 합니다. A%야?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만약 용액이, 즉 설탕물이 100g 있었다면 이라고 가정하기로 했잖아. 그럼 그 안에 설탕인 용질은 몇 g 있는 거야? 그렇지, Ag 있어. 왜? 곱해서 100 곱하면 A가 튀어나오니까. 이 상황 속에서 자, 조금 우리 이제 기호로 나오면 어려워하던데 용질이, 그 설탕물이, 용질이 아니라 용액이, 설탕물이 Wg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도대체 설탕이 몇 g 있는 거야?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해봐. 어떻게? 이거 100분의 W 배인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100분의 W에 가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 얘 가죠. 100분의 W 해야지 100 약분되면서 W 나오잖아. 그러니까 용액이 100분의 W만큼 변화하였으니 용질도 그에 비례해서 100분의 W만큼 변해야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안에 설탕물은 100분의 A 있었죠? A 곱하기 W 하니까 AW. 설탕의 질량은요 100분의 AW 단위는 g이야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일단은 퍼센트 농도 정의를 알고 그 정의를 문제에 맞게 사용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우리 퍼센트 농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2번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자, 이러한 퍼센트 농도는요 온도가 변하여도 질량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온도를 높여, 온도를 낮춰. 그럼 우리의 몸무게가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따라서 이러한 퍼센트 농도는요 온도에 의존하지 않는 값이라는 거입니다. 자, 근데 왜 도대체 이런 말이 갑자기 나왔을까? 이 몰농도에서 온도에 의존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 약간의 예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몰농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실상 우리 몰농도를 위해서 퍼센트 농도를 배우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몰 농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다룰 때 우리가 사실은 화학이라는 내용 자체가 화학 반응식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럼 예를 들면 우리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이렇게 만나서 C라는 물질을 만들고 있네요, 그지?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이 화학 반응식이 몇 대 몇에 몰수비로 반응하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A라는 게 만약에 1몰 있어, B가 2몰 있으면 C는 A가 1몰 다 반응하고 B 2몰 다 반응할 때 C가 3몰 나와 라고 하는 이 개수비와 몰수비가 같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화학 반응식의 어떤 양적 관계를 분석할 수가 있었잖아. 즉 농도에 몰수라는 개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실에서 이제 실험을 할 때는요 대부분의 시약이 이렇게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HCl이 36%야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 근데 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시약을 있잖아. 사실은 얘를 측정을 해서 옮길 때는요, 질량을 재는 것보단 우리 피펫이라고 하는 눈금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러한 액체를 옮기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피펫 펌프를 뭐 쓰는데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써보게 될 예정이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액체로 된 시약 같은 경우는 질량보다는 부피를 측정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 편리하게 액체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농도의 몰수와 그리고 부피가 함께 어우러진 농도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몰농도라는 개념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몰농도. 자, 몰농도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농도에서는요, 바로 이 농도의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몰농도의 정의를 봐봐. 자, 용액이 1리터 있어서 즉 1000ml 녹아 있으면 1000ml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몰퍼리터 또는 몰농도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몰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용액이 1리터 있어. 그럼 그거는 1000ml랑 같은 거야. 우리 우유 1000ml짜리 기억하고 일단 기억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한번 이 말을 선생님이 대충 식으로 나타내 볼게. 자, 일단은 용액이 1리터, 즉 1000g이래, 1000ml래. 그 얘기는 용액의 부피분의 저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 요게 바로 일단은 몰농도의 정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면 더 좋으냐면, 자,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용액, 사실상 우리 화학실에서는요 1리터, 2리터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참 힘들어. 그지? 왜냐면 그 단위 자체가 너무 크거든. 야, 1.5리터 떠와.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야. 15ml 떠와. 이런 식으로 좀 스케일이 작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용액 1리터가 맞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1000ml를 더 많이 씁니다. 용액이 1000ml 당 용질의 몰수 자체가 바로 몰농도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몰농도는 어떻게 쓰이냐면, 자, 용액이 만약에 1000ml 있었어요. 그 안에 만약에 X몰만큼이 있었어. 자, 이건 사실은 용액이 1000ml는 1리터 있는 거죠. 1리터에 X몰이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몰 퍼 리터 이렇게 쓸 수 있죠. 몰 퍼 리터니까, 그지? 자, 그랬을 때 우리 요 몰 퍼 리터 요 값을 M이라고 해서 이거는 몰 농도라고 부르고요. 읽고요. 몰 퍼 리터를 줄여서 M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해버렸어. 우리 마치 물리에서 뉴턴이라는 값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야. 요거 우리 줄여서 뉴턴이라고 부르자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어려운 거 지우자.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X 몰농도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지금 일단은 좀 아직 인지 부조화 단계인가요?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다시 자, 요거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Y 몰농도래. Y 몰농도야. 그럼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아까는요 우리 Y %였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 Y %야? 만약에 용액이 몇 그램 있었다면, 그렇지, 100g 있었다면 그 안에 용질 몇 그램이 있었을 거야? Y g이 있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마찬가지입니다. Y 몰농도야? 자, 아까 전에 농도의 정의에 따라서 용액 1리터, 즉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우리는 몰농도라고 하기로 한 거야. 즉, 만약에 용액이, 자, 이번엔 부피로 가주셔야 되는 거죠. 1000ml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몇이다? 용질의 몰수 Y몰이야. 즉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자체가 몰농도로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우린 언제나 뭘 궁금해해야 되냐면 용액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해야 되고, 그 용액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곧바로 몰농도로 쓸 수 있어 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몰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고 그 용액 1000ml 안에 들어있는 몰수 자체를 몰농도로 쓸 수 있고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얘기하고요. 그 용액 1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자체를 퍼센트 농도로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1번부터 가십시다.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파트를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자, 우리 중간고사에서 배웠던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선생님 저 화학 포기할래요. 어차피 저는 끝났어요. 1단원 못하니까 2단원도 못할 겁니다. 사실 지금 1단원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1단원을 몰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2단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 3단원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용액의 농도 파트도 기말고사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뭐만 기억해 주면 되냐면 요거만 기억합시다. 앞에서 배웠던 거 다 까먹어도 돼. 물론 까먹으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뭐 하나는 기억해야 되냐? 요거 질량이 나왔어. 몰수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1몰의 질량으로 나눠야 돼. 이게 뭐야? 바로 화학식량. 1몰의 질량, 즉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바로 질량을 몰수로 환산할 수 있어. 요 내용만 우리 제발 한 번만 알아가도록 합시다. 반드시요. 자, 그럼 연습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 3g을요. 물에 녹여가지고서는 요소 수용액 100ml를 만들었대. 몰농도가 몇이니? 라고 물어봤어. 자, 몰농도의 정의로 좀 갑시다.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자, 그대로 한번 쓸게요. 자, 용액의 부피가 몇 ml야? 나와 있죠. 일단은 요소 3g을 물에 녹여서 요소 수용액 100ml를 만들었대. 용액의 부피가 100ml구나.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일단 질량밖에 안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질량이 나왔는데 분자량이 나와 있죠. 그 얘기는 요 3g이라고 하는 질량을 요소의 분자량인 1몰의 질량, 즉 분자량 60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몰수가 나오는 거야. 20분의 1몰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3g을 뭘로? 60으로 나눠. 그만큼의 몰수가 있을 거야. 자, 이러고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자, 왜냐면 지금 몰농도를 물어봤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몰농도를 물어봤어? 용액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거야. 용액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거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용액 100ml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나는 용액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거라고요. 요거 자체를 뭐 할 수 있다? 바로 몰농도로 쓸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요거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박스 안에 있는 것만. 그러면 봐봐. 용액이 몇 배 됐어? 10배 됐네. 그럼 당연히 용질의 몰수도 10배 되어야죠. 샥샥 약분해주니까 요거 2분의 1몰 나오는 거지. 용액 1000ml 안에 2분의 1몰 있어? 이거 2분의 1몰 농도란 뜻이야 라고 여러분들 바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자, 밑에 한번 연습 2번부터 또 가볼게요. 자, 연습 2번 보니까 이제부터는 0.2몰 농도라고 나와버렸네. 자, 얘가 200ml 있더래. 거기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몰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0.2몰 농도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하라고? 용액이 몇 ml 있어? 만약에 용액이 1000ml 있었다면 그 안에 용질, 즉 포도당은 몇 몰 있었을 거야? 0.2몰 농도니까 0.2몰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용액 1000ml가 아니라 몇 ml야? 200ml 가지고 있네요. 얘가 아니라 나 200ml 가지고 있다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몇이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거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라. 몇 배입니까? 0.2배만큼 줄었죠? 뭐가? 용액의 부피가.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도 0.2배만큼 줄어줘야지. 따라서 2는 4, 0.04몰이야 라고 해서 포도당의 몰수는 0.04몰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자, 그런데 포도당의 분자량이 나왔는데 얘는 사실 사용하지 않았죠. 만약에 얘를 사용한다면 즉
얘는 1몰의 질량인 거잖아. 얘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자, 만약에 포도당의 질량을 물어봤다고 치자.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치, 포도당의 몰수에다가 곱하기 화학식량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몰몰 약분되면서 질량이 튀어나오죠. 7.2g이야 라고 여러분들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연습 3번 그대로 이제 그 문항이거든요. 자, 연습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몰농도라고 해요. 자, 보자마자 이거 보자마자 나는 만약에 용액이 1000ml 있었다면 그 안에 A 몰농도라는 건 용질이 몇 몰 있다는 얘기야? A 몰 있다란 소리죠.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NaOH의 수용액이 1000ml가 아니라 몇이었대? 그렇지, 500ml였대. 그럼 몇 배? 2분의 1배죠.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도 2분의 1배여야지. 그러면은 2분의 A 몰농도만큼이겠다. 몰수만큼이겠다. 자, 근데 NaOH의 몰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질량이 궁금하대. 그러면 몰수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는 거야? 화학식량인 4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1몰의 질량이니까 몰몰 약분되면서 즉 20Ag이야 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요식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질량을 궁금하면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질량은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식 조금만 변형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 잘 적어놓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몰농도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에요. 자, 무엇이냐? 바로 용액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용액의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몰농도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체 상태나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가 있었어. 어떤 물질이, 뭐 예를 들면 우리 기체가 가장 예시되기 좋거든요. 내가 찌그러진 탁구공, 너무 찌그러졌다. 다시. 자, 찌그러진 탁구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겸형 적혈구 뭐라고 하지? 낫형 적혈구 알아요? 그거 같네. 미안해요.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찌그러진 탁구공, 이거 탁구공입니다. 자, 요거를 내가 쫙 하고 펼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뜨거운 물에 담그죠. 뜨거운 물에 담가. 불을 끓고 있는 물에 담그면 요 탁구공이 샥 하고 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탁구공 내부는 우리 기체가 들어있는데 이 기체는요,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분자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팽창할 수 있어. 즉 부피가 뭐해? 증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 풍선 이렇게 불어놓고 드라이 아이스 인데 놓으면은 풍선 크기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에게, 그리고 만약에 온도가 높은 곳에 놔두면은 이 풍선의 크기가 증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온도가 증가하면은 기체는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팽창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기체만 그런 게 아니라 액체도 그렇고요, 고체도 그렇고요, 이렇게 분자 형태 모든 물질은 온도가 증가하면 팽창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열팽창이다 라고 불러. 멋있죠, 그죠? 지워봅니다. 보면 온도가 증가하잖아? 그러면은 열팽창이라는 효과 때문에, 즉 온도가 증가해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열팽창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부피가 증가합니다. 몰농도가 감소한대. 뭐 예를 들면 X%짜리가 아니라 X 몰농도짜리가 있었어. 이거는 만약에 용액의
부피가 1000ml일 때 그 안에 용질이 X몰 들어있는 거잖아. 자, 내가 이거를 이렇게 25도씨의 상태에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바깥의 온도가 너무 높은 거야. 한 60도 돼요. 쪄 죽겠죠, 그죠? 자, 만약에 그러면 얘가 50도까지 올라갔어. 50도 정도까지. 자, 2배로 온도, 섭씨 온도가 증가했죠. 그러면은 뭐가 증가해? 열팽창에 의해서 이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온도가 증가해봤자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용질의 질량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둘 다 안 변해요. 요 몰수는 일정하다는 얘기야. 일정. 자, 몰수 일정한데 분모값이 커졌네? 요 전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런 몰농도가 하는 거는 내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몰농도보다 더 작은 값을 나타낼 거야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몰농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거 우리 표준 요객 만들기 할 때 여러분들 아마 사용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농도의 전환 봅시다. 자, 농도 전환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일단 농도의 정의 정도까지는 암기해가지고 또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비례식만 이용하면 되거든요. 용액의 질량이 몇 그램, 용액의 질량이 몇 배 증가하면 용질 질량도 몇 배 증가해. 용액의 부피가 몇 배 증가하면 용질의 몰수도 몇 배 증가해. 이런 식의 비례 관계만 따져주면 되는 건데 사실상 용액의 전환부터는요. 뭐를 해야 되냐면 단위를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잘 여러분들 정리해서 용액의 전환에 대한 문제 파트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 일단은 팁을 하나 주자면 농도 전환을 할 때는요. 분자에서 분자를 유도하고요. 분모에서 분모를 유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요, 여러분 화학에서 나오는 그 분자, 단원자 분자 이런 식의 분자가 아니라 그 분수의 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자,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이 친구의 정의가 뭐야? 언제나 우리 정의로 가는 거. 정의. 용액의 질량이 있어. 용질의 질량이 있어. 자, 근데 얘를 몰농도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몰농도의 정의는요. 용액의 부피가 있고요. 용질의 몰수가 있는 거야. 그럼 분모를 뭘로? 용액의 부피로 바꾸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분자를 뭘로? 용액질의 몰수로 바꿔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봐봐. 이 질량이 없어지면서 부피가 생기려면 어떤 값을 얘한테 곱해야 되는데, 자, 이 단위라고 가지고 있는 게, 자, 이 단위를 없앤다고 생각해봐. 그럼 일단은 질량이 분모에 있고요. 그리고 리터가 분자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약분되면서 리터가 튀어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리터 퍼 그램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리터 퍼 그램이라는 단위를 가진 물리량이 뭐가 생각이 되냐면요. 우리 밀도 기억나? 밀도라고 하는 거 부피분의 질량이지. 이거 단위 뭐야? 그람 리터. 즉 리터분의 그람이죠. 리터분의 그람이 뭐야? 역수잖아, 지금. 이 밀도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density라고 해서 D라고 썼는데요. 이 밀도의 뭐야? 역수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이 밀도의 역수를 곱해주시면 바로 용액의 질량에서 용액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곱하기 밀도의 역수 또는 밀도로 나눠주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용질의 질량에서 용질의 몰수 구한다? 요건 많이 했잖아, 우리. 질량이 나왔어. 몰수가 궁금해. 그럼 뭘로 나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돼. 이게 화학식량이야 라고 하는 거.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렇지. 이거를 얘를 만드는 거니까 1몰의 질량인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돼. 즉 화학식량의 역수를 곱해주면 돼 라고 하는 거. 왜 요게 역수니까 그람 퍼 몰이 약분되면서 역수가 치워지면서 몰 퍼 그람이 되는 거고요. 몰 퍼 그람에서 그람 약분되면서 몰수가 샥하고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용액의 질량을 밀도로 나누고 용질의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먼저 큰 그림을 가지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선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1, 2, 3번을 한번 풀어보면서 실전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연습 1번입니다. 20%래 얘들아. 이렇게 보는 순간 나는 뭘 쓸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용액이 100g 있어? 그 안에 그럼 용질 몇 g 있는 거야? 20g 있는 거야 라고 보시라고 했죠? 이거의 몰농도를 구하라네. 그럼 일단 몰농도니까 이 분모를 뭘로 바꿔야 돼? 용액의 부피값으로 바꿔야 되죠. 부피값으로 바꾸려고 봤더니 어머나, 수용액의 밀도가 나와 있네. 자, 그러면은 g이 약분되면서 부피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잖아. 즉 그램 퍼 밀리리터의 역수, 즉 1.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2로 나눠주는 셈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2분의 100ml야 라고 나와주겠고요. 자, 그리고 용질의 g을 뭘로? 용질의 몰수로 바꾸려면 화학식량인 우리 4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눠주니까 40분의 20몰이야 라고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거 살짝만 정리해 볼까요? 너무 지금 계산이 복잡하니까 번분수에서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해서 40 곱하기 100ml 단위는, 그리고 먼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20 곱하기 1.2몰, 일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몰농도의 정의는요 뭐냐면요, 용액 1000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란 말이야. 즉 용액 1000g 안에 1000ml, 미안해요,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40 곱하기 1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용액을 1000ml로 바꾼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만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몰농도를 구할 수 있어 라는 거잖아. X 몰농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 X 값을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식을 한번 정리합시다. X는 1000 곱하기 40 곱하기 100분의 20 곱하기 1.2. 자, 이거 샥, 둘, 셋, 하나, 둘, 셋 약분되고, 그리고 4, 5, 20. 그럼 5 곱하기 1.2 하면 되는 거죠. 곱해주시면 몇 나옵니까? 바로 5, 20, 6 나옵니까? 60인데 하나 내서 6 몰농도야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 거야? 자, 일단은 조금 아마 여러분들 어려운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그쵸? 어떻게 그냥 할만 좀 하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자, A%라고 하네. 어머, A%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만약에 용액이 100g 있어. 그럼 A%면은 용질이 몇 g 있는 거냐면 A g 있는 거야 라고 일단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몰농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를 뭘로 바꾸면 돼? 부피로 바꾸면 돼. 그래서 밀도 값이 나와 있잖아, 이렇게 이쁘게. 질량이 약분되면서 부피가 나왔으면 좋겠네. 요거에 역수해 주시면 D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용액의 질량은 D분의 100ml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용질의 몰수는 뭐야? 곱하기 화학식량 분의 1, 즉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라지 A분의 스몰 A 몰수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살짝만 정리해 봅시다. 번분수에서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가십니다. 그래서 100A ml AD 몰이야 이렇게 현재 돼 있어. 자, 근데 우리 몰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즉 용액이 1000ml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바로 몰농도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는 1000A 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용액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 X값이 될 수 있는, 즉 용액이 1000ml일 때 될 수 있는 X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X는 이제 요 값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양면에 1000을 곱합니다. 1000 곱하기
100 라지 A 분의 AD야 라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샥샥 약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 A분의 10 스몰 AD 몰농도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것도 우리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기호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연습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네. 우리 지금까지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꿨는데 이번에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랴. 한번 해보겠어요. 자, 몰 농도가 나왔네. A 몰 농도래. 자,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그지? 예를 들면이 아니라 만약에 용액이 몇 밀리리터 있다면, 그렇지, 1000ml 있다면 용질은 몇 몰 있는 거야? A몰 있는 거야? 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가 나왔어. 근데 나는 퍼센트 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용액도 질량으로, 용질도 질량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전부 다 질량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밀리리터가 약분되면서 질량이 나왔으면 좋겠잖아. 부피분의 질량이네. 아, 요거 밀도 곱해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죠, 아까랑. 그지? 자, 그럼 용질의 몰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몰 퍼 그램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1몰의 질량 바로 무엇이야? 화학식량. 여기 나와 있는 A 값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야 샥샥 약분되면서 그램 튀어나와서 스몰 A 라지 A 그램이 되는 거고요. 용액의 부피는 샥샥 약분되면서 1000 D 그램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퍼센트 농도를 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1000D 그램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AD 그램이야 라는 게 궁금한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용액이 만약에 100g 있다면 그 안에 몇 g의 용질이 들어있니? 라는 게 중요하고 요게 X%를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 즉 1000D가 만약에 100g으로 바뀌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AX라고 한다면 이 X 값을 구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요. X 값 구해봅니다. X는 100 곱하기 1000D분의 스몰 A 라지 A 가시면 되는 거고요. 샥 약분되니까 이상하게 약분했네. 이렇게 약분하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10D분의 스몰 A 라지 A 퍼센트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도의 전환 파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몰농도, 퍼센트 농도, 그리고 농도의 전환까지 우리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농도 파트는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 충분히 뒷부분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믿고 선생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표준 용액 만들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